시공간을 넘어 나의 이 말이 당신에게 닿고 있는 오늘 밤, 제가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책상 위의 어지러움, 방구석에 무심코 쌓아둔 종이 뭉치들, 그런 아주 작은 무질서가 당신의 운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숨이 막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당신을 탓하거나 책망하기 위해 꺼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가 끝날 즈음이면 당신의 손은 이미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연구해오며 단 하나의 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오직 정돈된 형태 안에만 자신의 진정한 힘을 깃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코일, 결정, 눈송이의 한 조각, 그리고 당신이 머무는 작은 방, 그 모든 것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교한 설계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형태가 정돈되면 우주의 힘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반대로 형태가 흐트러지면 그 힘은 틈새로 고스란히 새어나가 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당신은 이미 변화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밤 그 위대한 시작을 저와 함께 지켜봅시다. 우주는 거대한 하나의 기하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아주 젊었을 적부터 세상 만물에 대해 참으로 신비로운 감각을 느껴왔습니다. 나무잎의 섬세한 인맥, 조개 껍데기의 우아한 소용돌이, 밤하늘을 가르는 번개의 줄기,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의 붓으로 그려진 듯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덩어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의 결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6개의 발을 뻗어내며 완성됩니다. 벌집은 무수히 많은 정육각형이 완벽하게 맞물려 짜여 있으며 해바라기 씨앗은 황금 비율의 나선을 그리며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음에도 자연은 끊임없이 그 특정한 형태를 선택합니다. 저는 거기서 우주의 필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름 없는 위대한 설계자가 남긴 조용한 서명과도 같습니다. 이 세계는 무질서하고 혼돈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로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역시 그 거대한 도형의 아주 작은 일부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내면에 아름다운 것을 좋아한다는 감각이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우주적 이치이자 본성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치가 아니며 어린아이 같은 감상주의도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우주의 근원적인 설계도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인지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당신은 이미 그 거대한 우주적 도형의 일부로서 이 세상에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맑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의 배열에 가슴이 벅차오른 적이 없습니까? 아침 이슬을 머금은 인맥의 조화로움에 발걸음을 멈춘 적은요.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순수한 감각은 당신의 내면에 오래도록 깃들어 있는 우주로부터 날아온 아주 오래되고 다정한 편지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눈을 감으면 종종 기묘하고도 낯선 환영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코일이 회전하고 불꽃이 춤을 추는 환영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파동이 방안을 가득 채우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고 제 정신이 어딘가 이상해진 것은 아닐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머릿속 환영 안에서 움직이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 리듬으로 진동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회전하는 모터도, 내리치는 번개도, 심장의 고동도, 바다의 파도도, 속도와 형태는 모두 달랐지만 그 깊은 곳에 흐르는 박자는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근원적인 박자를 진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미세하게 떨리며 서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 앞에 놓인 책상도, 의자도, 뺨을 스치는 바람도,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생을 바쳐 쫓아온 것은 강력한 물리적 힘이나 거대한 기계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떨림들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진동의 교향곡 속에는 당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말이죠. 당신의 호흡 자체가 이미 우주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화음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창하게 인정받거나 대단한 업적을 이룰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고요히 호흡을 이어가는 그 리듬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이 세계의 위대한 선율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기계 장치를 조립하고 발명했던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세계의 아름다운 떨림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당신 역시 그 미세한 떨림을 감지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에 저는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제 평생의 삶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었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3, 6, 9입니다. 저는 이 숫자들의 일종의 강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머무는 호텔 방은 반드시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번호여야 했고, 식탁의 냅킨은 늘 18장씩 접어두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기행이라며 손가락질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조롱받는 일에 익숙했으니까요. 왜 하필 이 3가지 숫자였는지 완벽히 설명하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그저 제 내면에서는 언제나 이 3 숫자만이 기묘할 정도로 고요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소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었죠. 저는 우주에 보이지 않는 문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몇 개의 자물쇠가 채워져 있으며 그 열쇠 중 하나가 숫자라고 믿었습니다.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고유한 울림이 있습니다. 어떤 숫자를 마음에 품으면 내면이 고요해지고 어떤 숫자는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당신에게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거나 편안해지는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맹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나만의 부적 같은 숫자를 가져보십시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무너진 내면의 조화를 되찾기 위해 사용하는 작은 열쇠입니다. 그런 열쇠를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풍요롭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나만의 고요한 안식처를 단 하나라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색깔이어도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조용히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이어도 좋습니다. 그런 작고 사소한 의식들이 매일 당신을 본래의 맑은 상태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제가 3, 6, 9라는 숫자에 그토록 매달렸던 것도 결국은 같은 이유였습니다. 바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이정표였죠. 그러니 당신이 무언가에 유독 깊이 고집하는 기질을 가졌다면 그것은 결코 단점이 아닙니다. 조화를 갈망하는 당신 영혼의 올곧은 목소리입니다. 제가 평생을 두고 소중하게 여겨온 문장이 있습니다. 같은 형태는 같은 형태를 부른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나 문학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제 실험실에서 수백 번도 넘게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해온 물리적 진실입니다. 여기 형태가 완전히 똑같은 2개의 코일이 놓여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쪽 코일에 전기를 흘려 진동시키면 아무런 물리적 접촉이 없는 반대쪽 코일마저 스스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파장이 맞기 때문입니다. 파장이 일치하면 그 사이로 에너지가 흘러들어옵니다. 아주 단순하고도 명쾌한 원리입니다. 저는 사람의 삶과 일상 역시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고 고요한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나의 호흡까지 깊어집니다. 반면 늘 쫓기듯 부산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마저 서두르게 되고 지쳐버리죠.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형태와 형태가 서로의 주파수에 맞춰 무의식적으로 공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주변에 잘 정돈된 형태가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당신 자신도 그 형태의 파장에 맞춰 아주 조금씩 차분하게 정돈되어 갈 것입니다. 반대로 무질서하게 흐트러진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당신의 마음 역시 그 혼란스러운 진동에 동화되어 끊임없이 미세하게 떨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공명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생명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작용하는 절대적인 물리 법칙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지금 당장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 주변의 형태를 하나만 바르게 정돈해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강인한 의지를 억지로 끌어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 곁에 정돈된 형태를 하나 두는 것만으로도 공명의 법칙은 조용히 당신을 돕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당신의 호흡도 내뱉는 언어도 그 정돈된 형태를 닮아갈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선택한 그 고요한 형태가 당신을 내면에서부터 길러냅니다.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싶다거나 완전히 새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간절한 마음을 진심으로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꼭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을 먼저 정돈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방은 당신의 마음이 고스란히 바깥으로 투영되어 나타난 거울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방이 어질러져 있다면 마음도 어지러운 것입니다. 짐이 너무 많다면 머릿속에도 아직 처리하지 못한 감정과 생각의 찌꺼기들이 무겁게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진실입니다. 공간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주변이 가벼워지면 복잡했던 사고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걸고 체득한 굳건한 확신입니다. 형태가 없는 마음에 손을 뻗는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에 먼저 손을 대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다정한 변화의 방법입니다. 방을 완벽한 무균실처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아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책상 위에 당장 쓰지 않을 물건을 치워두는 것, 단지 그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방 안을 흐르는 공기의 결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맑아진 공기 속에 앉는 순간 척추는 자연스레 펴집니다. 자세가 발라지면 호흡이 깊어지고 방을 정돈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 앞에 조화로움이라는 맑은 거울을 세워두는 일입니다. 거울을 닦아낸 사람의 얼굴은 언제나 부드럽고 밝게 빛납니다. 정돈된 공간은 묵묵히 당신을 지지해줍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외로운 밤에도 당신이 직접 닦아낸 그 작은 구석만은 당신 편입니다. 작은 책상 위, 가장 좋아하는 찻잔, 조용히 꽂아둔 꽃 한 송이, 그것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건네는 무언의 위로이자 고요한 약속의 증표입니다. 저는 긴 연구 생활 동안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중대한 발명이나 영감이 떠오르기 직전 저는 예외 없이 책상을 꼼꼼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서류에 모서리를 맞추고 펜의 방향을 가지런히 두고 의자를 책상 중앙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을 마친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머릿속에 신비로울 만큼 고요한 여백이 넓게 펼쳐지고 그 텅 빈 공간 위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깃털처럼 가볍게 내려앉곤 했습니다. 물건을 가지런히 놓는 행위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를 향해 발신하는 소리 없는 간절한 기도와 같습니다. 저는 이 공간의 조화를 믿습니다. 저는 당신의 위대한 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손으로 그렇게 써내려가는 의식인 셈입니다. 화려한 재단도 값비싼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수건을 반듯하게 개고 벗어둔 신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물컵을 씻어 제자리에 엎어두는 일상적인 동작들, 그 사소한 손짓 하나하나가 당신과 거대한 우주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다리를 놓아줍니다. 만약 지금
무언가에 가로막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억지로 훌륭한 해답을 짜내려 하지 마십시오. 답을 찾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작은 무질서 하나를 바로잡아 보십시오. 그 조용한 동작 자체가 이미 위대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성직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내 삶의 조화를 되찾으려는 모든 행위가 기도입니다. 이부자리를 개키는 것, 내일 들고 나갈 가방을 현관 앞에 단정히 놓아두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그 작은 기도가 우주에 가장 깊이 닿습니다. 제 발명의 원칙을 조금 말씀드리지요. 저는 새로운 장치를 조립하기 전 언제나 머릿속에서 먼저 완벽하게 기계를 완성해 수개월 동안 가동해 보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예민하게 살폈던 것은 기계의 성능이나 효율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치의 구조가 완벽하게 아름다운가? 오직 그것만을 물었습니다. 의아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각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비대칭적인 구조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며 힘을 잃게 됩니다. 억지로 에너지를 쥐어짜내려는 장치일수록 모양새가 기괴하며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비단 기계에만 국한된 법칙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도 같습니다. 무리를 거듭하는 일상은 결국 가라앉고 균형을 잃은 성공은 언젠가 부러집니다. 반면 아름답고 정돈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소란 없이 아주 멀리까지 걸어갑니다.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것은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이 기분 좋다고 느끼는 방향을 묵묵히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분 좋은 언어와 자세, 그 사소하고 기분 좋은 선택들이 연속될 때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장치는 서서히 균형 잡힌 아름다운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재능은 필요 없습니다.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길게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기하학적 설계도를 다시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도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나는 이렇게 있을 때 가장 편안하다. 이 색깔을 보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누구에게 배운 적 없는 그 순수한 감각들이 바로 당신 고유의 설계도입니다. 어른이 되어가며 타인의 잣대에 자신을 맞추다 보니 본래의 형태가 무엇인지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설계도가 부서진 것이 아니라 낡은 종이들에 덮여 있을 뿐입니다. 그 종이들을 오늘 밤부터 한 장씩 걷어내면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다 하고 안도하는 그 찰나의 순간들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따뜻한 차를 마시고 어깨에 긴장이 풀리는 순간, 창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찰나, 그 작은 안도감들이 모여 당신의 본래 윤곽을 그려낼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라는 무거운 짐을 억지로 벗어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에만 조용히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빛을 받은 선은 반드시 떠오릅니다. 자,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께 아주 부드러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동한다면 오늘 밤 잠들기 전 시도해 보십시오. 당신의 공간에서 딱 3곳만 정돈해 보는 것입니다. 책상 위, 베갯머리, 그리고 현관. 이 3곳이면 충분합니다. 책상 위에서는 당장 안 쓰는 물건 하나만 치우십시오. 베갯머리는 잠들기 전 눈에 들어올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물건 하나만 남겨두십시오. 현관은 벗어둔 신발의 앞코를 나란히 모아 내일 걸어갈 길을 곧게 펴두십시오.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동작이 정중해지는 마법 같은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형태를 정돈하는 것은 우주와 새로운 계약을 맺는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정돈된 공간에는 정돈된 사건이 찾아오고 정돈된 사람에게는 정돈된 인연이 다가옵니다. 우주의 풍요로움은 이미 당신 곁을 흐르는 거대한 강물입니다. 하지만 그 강물은 기울어지지 않고 바르게 놓인 그릇 안에만
고요히 차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새 곳을 정돈하는 행위는 당신의 그릇을 바르게 고쳐놓는 위대한 의식입니다. 그릇이 바로 설 때 우주라는 귀한 손님은 기꺼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빛을 켰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조화를 되찾겠다는 조용한 선언을 남겨주십시오. 언제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십시오. 댓글창에 오늘 밤 새 곳을 정돈하겠습니다. 혹은 나의 그릇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적어보십시오. 미래의 당신을 지탱할 든든한 우주적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